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이입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생길 일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거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올해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만나면 다들 그 얘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매년 매년 체감을 하죠. 체감을 하는데, 이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간다. 속도가 나이 먹은 속도대로 이제 막 시속이 올라가는 기분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랑타로 유튜브 이걸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좀 있으면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죠. 올해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채널을 1년을 못 견디고 또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참 인생이 그래요.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할지도 몰랐고 타로를 이제 전업으로 하게 될지도 몰랐고 또 모르죠.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 참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늘 느껴요. 저도 이 일을 하지만 정말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다음 주에 또 어떤 사건이 생길지를 저도 모릅니다. 몰라서 이제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아직 한 달이 조금 더 넘게 남았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올해 안에 생길 일, 올해 안에 나에게 생길 일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와 또 내가 알면 좋을 행운과 조언까지 함께 찍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저희 네 가지 파일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파일 고르셔서 타임스탬프 보시고 해당하시는 번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보인다 하시면은 두 개 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제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보이는 걸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지금 서 있는 에너지 혹은 오래 남은 시간에 기운이 좀 어떤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지금 나에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 기운. 선생님은 되게 열심히 올 한 해를 보내신 분이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기대하는 성과가 있죠. 당연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으면, 뭐, 올해, 뭐, 상여금, 혹은 뭐, 진급, 뭐, 아니면 사업의 확장, 아니면 매출, 이런 식의 형태, 금전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의 명예나 어떤 직급이 올라가는 거, 사업이 확장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성과를 달성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좀 살아온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고, 근데 이게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예를 들어 한 뭐 80,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정도의 성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뭐 그런 걸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변화의 바람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좀 목표가 없어진 듯한 느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약간 좀 허망하다? 집을 잃은 비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아니면 그냥 진짜 요즘에
마음에 바람이 든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되게 흔들리기 쉬운 상태. 이게 좀 진짜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던가 감정적으로 좀 힘들다던가 일이 너무 많다던가 책임이나 부담을 좀 떠안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이리저리 요동을 친다. 갈피를 못 잡겠다. 아니면 정말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 인생의 큰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직이나 내가 뭐그 직업을 변해야 되나? 아니면 이 관계를 좀 그만둬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만큼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좀 주어지지 않고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면 정말로 뭐 운이 좀 안 좋다던가 내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은 보상이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하기 싫어. 아니면 이제 좀 그만둬야겠다. 요런 지금 에너지의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좀 중요한 시기, 올 연말에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선생님한테 다가올 그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선생님 인생에 되게 좀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까도 되게 선생님이 좀 책임감이 무겁고 아니면 진짜로 일이 힘들고 뭔가 좀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는 혹은 상황이 불안정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서 카드가 제가 어쩜 참 이렇게 카드를 뽑았을까? 이게 조금 잔인할 수가 있어서 죄송해요. 이게 좀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일적으로 보여요. 일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 내가 일이 너무 과중해. 아니면 너무 맨날 야근하고 거기에 합당한 좀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지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도 보여요.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내가 어떤 회사의 소속이나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내 일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은 분야의 종사를 하더라도 내 사업자를 내서 혹은 내가 프리랜서로 이제 전향을 해서 직접 내가 내 삶의 어떤 조금 더 주인이 되어서 좀 일을 시작을 해야 되나? 그 약간 변화를 앞두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관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좀 많이 내가 좀 피해를 보면서 끌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는 좀 주체적으로 약간 선생님이 딱 나의 그 흔들리는, 이게 좀 외부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변화를 해야겠다. 내가 좀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책임이 좀 막중하고 과중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가족 일이 됐던 뭐 회사 일이 됐던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은 뭐 군소리 없이 잘하니까 이러면서 좀 내가 피해를 많이 봤던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좀 고민에서 해결이 되고 제가 전 뭐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내 사업을 차릴 거야. 뭐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거야.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볼 거야. 이렇게 좀 인생에 좀 제 2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선생님이 또 마침 뽑아주신 카드도 프리덤 카드를 뽑아주셔가지고 진짜 좀 약간 독립선언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좀 중간에 낀 그런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와 뭐 언니 사이에서 아니면 뭐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좀 늘 해결사와 그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너무 내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단골 그 질문 있잖아요. 부모님 하소연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단골 질문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 너 아니면 어디서 하니? 이러면서 그 약간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렇게 지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거리두기를 하고 내가 이제 그런 연락은 좀 내 지금 일이 바빠서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통화 못해. 이렇게 한다던가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좀 자유로워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이 일에 대한 디테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그동안 고통받고 너무 좀 고민했던 일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일에 대한 선생님한테 생길 이 자유로워지는 일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집중. 와.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제가 지금 일적으로 풀었으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일을 되게 많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정도 많고 사람이 참 약간 속된 말로 인정머리 있다? 그런 느낌의 분이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떻게 이게 또 데빌이랑 러버스랑 월드가 뜨지? 고양이 너무 귀엽죠? 디테일. 그렇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일이 됐던 인간관계, 가족관계, 뭐 연인관계가 됐던 선생님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하거나 혼자 좀 독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진짜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 일을 내가 계속 회사 소속이 됐던 뭐 그만두지 못했던 어떤 프로젝트 팀이 있던 그렇다고 하면은 좀 관계 때문이었을 확률이 좀 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이 팀 혹은 이 회사에서 좀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혹은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이 회사를 그래도 되게 애사심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만둘 때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관계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해 왔던 그런 일, 사람,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족 관계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핏줄을 끊어요. 혈연 관계는 진짜 뭐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족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한테 이렇게 좀 다독다독 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끊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비로소 내가 정말 자유로워지고 나만의 어떤 정말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난 다 같이 좀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잘 되고 싶었고 내가 가족이니까 뭐 힘들 때 이야기 들어주고 뭐 경제적으로 지원 좀 해주고 이런 거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니까 아니면 정말 가족 같은 우리 팀원이니까 그랬을 텐데 그게 뭔가 내 앞길을 좀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운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 인간관계나 이렇게 뭐 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상황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올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직도 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미 알아서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면서 가을 되면 긴팔 입고 겨울 되면 패딩 꺼내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제 우리가 봄이었던 시절을 좀 기억을 하면서 혼자 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는 비로소 내가 홀로서기를 하면서 자유로워지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게 좀 보이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좀 인간관계에 상처받았던 걸 치유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거를 좀 나가는 게 아니면 뭐 동업을 했는데 이제 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쟤 막 뭐 안 해주네, 변했네, 이런 말 듣고, 그래서 못 끊고 있는 관계가 있었어.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독립을 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게 더 이제 내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어오는 기인이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있으면 많이 나가보시는 게 좋고,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떠나서 여성분을 되게 잘 만날 것 같아요. 야, 이분의 귀인인데 여자인 귀인이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그동안 끊지 못했던 관계나 일을 끊어내면서 좋은 이성을 만나는 정말 내 이상형 같은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이런 이성을 만나시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선생님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내가 고민을 했던 부분에 인간관계적인 부분, 뭐 가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서, 약간 멘토 같은 그런 동성의 여성분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12월, 이제 남은 1월, 11월도 좀 남았지만 11월, 12월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좀 자리가 있으면 많이 나가보세요. 이게 좀 여러 명이서 있는 자리에서 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적인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을 만나는 느낌이어서 이 사람이 한 줄기의 빛 같은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걸 좀 배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먼저 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아, 나는 이걸 벗어나지 못할 거야라고 했던 거를 이거 벗어나서 이렇게 잘 되는 방향도 있어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 좀 인복이 좋게 다가오는 거고. 근데 이게 내가 끊어야 할 때를 알고 가야 할 때를 알고 갔을 때, 그때 딱 그 변화에 맞춰서 들어오는 느낌이라 선생님은 12월에 끝내고 가야 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미 조금 변화가 너무 느껴지는데, 이 일이 나한테 가져다 줄 변화? 음, 와,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저 좀만 더 볼게요. 아, 내가 이렇게 맨날 우왕좌왕해요. 이게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너무 좋은 일들을.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선생님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그전에도 제가 선생님이 되게 인정머리 있고 사람들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고 관계 중심적인 그렇게 일을 했던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야. 우리 이거 늘 느끼죠. 내 맘 같지 않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근데 선생님은 유독 그런 거를 올해 안에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생님은 좀 기버의 성향, 주는 사람,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잘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주는 걸 좋아하고 베푸시는 성향. 나는 내가 배운 거 그동안 뭐 약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 기술이 됐던 어떤 나만의 노하우가 됐던 그런 거 다 그냥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진짜 뭐 먹을 거가 됐던지 뭐 선물이 됐던지 이런 거 되게 주변에 많이 베푸시고 이런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테이커, 그러니까 내 거를 좀 주는 걸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내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사람들한테 질렸어. 그래서 나도 좀 내 걸 챙겨야겠다. 이게 좀 약간 어느 순간 주는 기쁨보다 빼앗기는 느낌? 그리고 왜 안 주는데? 너 예전에 줬잖아. 왜 이렇게 변했어?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걸 좀 정리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돼도 그 일을 끊어내는 게 어떤 그 안 좋은 사람들을 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끊어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이게 나보다 더 주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좀 급이 맞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잘 돼서 막 이렇게 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약간 인류애를 좀 충전하는 느낌? 내가 그동안 약간 인류애가 바사삭한 경험을 올해 안에 했었는데,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네? 나 같은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생님이 되게 뺏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좀 인색하고, 뭔가 그러니까 내 걸 챙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너무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빼앗기려고 하고 남의 걸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뺏기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나? 성공하려면 좀 저래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주고받는 에너지의 균형을 이제 비로소 되찾으면서 너무 좋은 경험, 내가 받는 경험, 주무는 만큼 돌려오는 경험, 두 배로 받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베풀고 사람한테 사랑들을 나누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틀린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게 옳았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 백조와 오리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미운 오리들 저는 오리 좋아해요. 오리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백조인데 오리들 사이에 있으면서 좀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 아니면 착취를 당했어. 그래서 세상은 되게 미운 오리들만 가득해 이러고 이제 터덜터덜 어디를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나는 홀로 서야지 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비로소 백조의 막 백조 흑조 막 그런 무리가 있는 데를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백조의 세상이 있구나. 이거를 좀 경험하는 그런 인생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되면서 여전히 내가 기버로서 성공한 기버로서 삶을 살게 된다고 하고 이게 진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그러고 더 잘 되고 더 좀 성공한 내 분야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직업적으로도 되게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게 좀 일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좋게 나온다. 선생님 진짜 투가 너무 많으셨고,
11월 말까지 예, 조금만 더 하시면 빠르면 11월 안에 이런 상황을 좀 느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확실히 경험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마음씨가 곱고 인류애가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선생님 되게 마음도 여리실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줄 수 있는 우주의 행운과 조언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같은 사람들 너무 응원해요.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 이것 봐. 이거 선생님은 좀 확실하게 어디를 떠나가서, 내 어떤 상태와 나의 이 에너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있었던 데가 저수지? 저수지였어. 근데 이 물을 가다 놓다 보니까 나는 바다로, 더 큰 바다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좀 순환을 하는 거에 좀 익숙한 그런 사람인데 좋은 운이 이제 와서 떠밀려 가야 돼요. 큰 바다로. 근데 내가 저수지 안에서 고이고 고일 대로 고여서 아, 근데 이 사람 저수지에 있다 보니까 또 저수지에 사는 생물들도 너무 정이 많이 들고 이 일도 너무 좋고 여기 사는 것도 좋고 그래서 좀 여기에 안주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점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일이 너무 많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상하게 좀 떠나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미루고 있다면 그게 뭐 직업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within the next few weeks라고 해서 이제 few weeks니까 진짜 뭐 3, 4주 빠르면 1, 2주 안에 이 변화에 좋은 일이 바뀌는 거, 운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자유로워지고 내가 이게 좀 안고 갔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너무너무 큰 세상,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옛날에라고 치면은 우리 저수지에 있을 땐 내가 막 약간 그건 줄 알았어. 뭐랄까? 피레미인 줄 알았어. 근데 바다에 가보니, 아, 내가 고래였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다른 고래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유롭게 향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 우리 정말 힘내요. 뭐 제가 1번 뽑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리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올 겨울 안에, 그러니까 12월 안에, 진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라고 하시면, 혹시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이시라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꼭 이제 뭐 좀 비밀 유지를 해야겠다. 댓글 달기는 조금 그래요 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이 좋은 운 더 빨리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에너지 혹은 올해 남은 기운이 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 윙. 와, 제가 1번에서도 이 카드를 뽑았는데 지금 약간 운이 바뀌시거나 좀 그런 분들이 많을까 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11월 달이 수성 역행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잘 몰라요, 점성학을. 근데 수성 역행 기간에는 이렇게 조금 뭐 에너지 전파 교란, 소통이 잘 안 된다던가, 뭐가 좀 떨어진다던가, 뭘 놓고 온다던가, 약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대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처럼 좀 그래서 그런 건지 선생님도 조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게 수성 역행을 그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을 좀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1번 카드도 그렇고 2번 카드도 그렇고 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신 건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또 우리 사주의 구성이나 뭐 인생의 그 흐름이 좀 변화가 많은 시기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우신 시기를 보내고 있다던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다던가 좀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건망증이 있나? 아니면 기분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니면 뭘 깜빡깜빡 한다던가 좀 이게 나 자신이 조금 상황이 정말 좀 뭐랄까 감정이 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던가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뭐
이거 좀 심하면 약간 파산이라던가, 꼭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빚이 많은데 이거를 올해 안에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든 상황,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딱 지금 생각나는 건, 로또 당첨 안 되나? 어디서 돈 좀 떨어질 그런 데 없나? 그러면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이런 좀 금전적인 문제인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진짜 정신적으로 내가 요즘에 너무 좀 피폐하고 우울하고 좀 무기력하고 그렇다. 약간 힘을 내려고 해도 좀 힘이 잘 안 나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약간 좀 풀리는 그런 기운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저는 좀 납작 엎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거나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뭐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시라고 해도 내가 그 하루하루 내 몸 하나 이제 씻고, 뭐 먹은 거 밥 챙겨 먹고, 그거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좀 전부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좀 버텨야 될 때. 뭔가 더 확장을 하기보다는 유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바람이 많이 불면 돛의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 때인데,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도 내가 지금 너무 좀 힘든 시기인 거야. 그러면은 그럴 때는 조금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좀 되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 이렇게 좀 한동안 보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어떤 그 시기를 잘 보내고 오셨을지 좀 그거에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게만 해도 내가 너무 게으르거나 뭐 다른 사람들 다 앞에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나를 잘 돌보고 챙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힘든 그런 상황, 특히 멘탈적으로 힘들다던가 정말 현실적으로 몸이 힘들다던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선생님한테 곧 생길 일, 이런 지금 상황이신데 나한테 좀 어떤 일이 생길까를 좀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좀 이럴 때는 좀 우주가 나한테 귀인을 보내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이 관계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이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끝인가? 내 인생은 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근데 선생님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도움, 혹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계시고 지내고 계신 어떤 시보조금, 이런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 좀 큰 기관이나 단체, 뭐 이런 경우에 선생님 종교가 있으시거나 뭐 그렇다면은 종교인일 수도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좀 딱 인생에서 어떤 통찰력 있는 깨달음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힘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약간 좀 냉정하고 냉철한, 좀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뭐 진짜 씻지도 못하고 막 집에 이렇게 좀 계신 분들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그거 힘들겠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쁜 말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쿠팡 알바라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서, 난 너무 힘들고 지금 지치고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이 너무 막 며칠 동안 머리에 떠나지 않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걸 듣고 진짜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렇게 좀 점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냉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그때 되게 이 사람이 했던 그런 말 한마디가 나한테 비수가 되어서 꽂혔고, 정말 너무 막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게 되게 그때 그 말 때문에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었어, 일어설 수 있었어, 이런 좀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볼게요. 저는 이게 좀 사람의 형태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는 하는데, 뭐 일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걸 좀 더 볼게요. 디테일하게.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디테일. 와,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1번 카드도 지금 러버스 카드를 뽑았는데, 아, 이게, 이거 지금 뒤집어져서 같이 그냥 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같이 일을 했던 사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렇게 좀 두 분이서 안면이 있는 분으로부터 듣는 조언이나 얘기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이런 느낌도 드는 게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힘들어하는 게 혹시 애정 문제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걔는 너 다 잊었어. 너 생각도 안 할 걸?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좀 밉상인 그런 친구, 가족, 뭐 동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내 가슴을 후벼파고 아픈 거야. 나는 지금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거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 분이 뭐 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언니일 수도 있고 뭐 오빠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나랑 뭐 이번 주에 어디 가자. 뭐 나랑 같이 모임 한번 나가보자. 아니면 나랑 한번 뭐 아까 말했던 걸 예를 들면 쿠팡 알바라도 가자. 뭐 이럴 때는 막 움직여야 돼. 이러면서 선생님을 데리고 가서 어디를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분이 약간 팩폭을 좀 날릴 수 있고 선생님은 집에만 있고 싶고 막 너무 힘들어서 기력 없어 죽겠는지 자꾸 막 등산 가자 그러고 막 서울 나가자 그러고 복잡해 죽겠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선생님을 아껴서 하는 조언이래요. 그러고 이 사람이 좀 약간 자신감도 있고 막, 야, 됐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별을 할 때 이렇게 길게 아프지 않다던가, 뭔가 좀 잘 극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거야. 쟤는 저렇게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고, 뭐, 회사가 막 잘려도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오만할 수도 있고, 뭔데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근자감이 넘치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되게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애정을 해서 선생님한테 이런 어떤 조언과 일부러 더 괜찮아서 야 별거 아니야 뭐 지나고 보면 야 걔 완전 좀 사귈 때도 별로였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런가 보지 일단 알바라도 하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좀 상처를 받기도 해.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보면 선생님 도움이 되는 그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였다?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이제 예쁘게 말하고 그래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이런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정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다 누구나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지금 이렇게 좀 움직이게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좀 약간 냉철하게 말을 해서 그런 사람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되게 귀인이었다? 이런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이분이 이렇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다 누구나 자기 그만의 어떤 힘듦을 저는 다 겪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우울하고, 이렇게 막 누워있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그런데 이거를 안고 가는 게 정말 많은 애정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귀한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좀 이번에 그래, 눈 딱 감고 한번 등산 가보자. 아니면 알바 가보자. 그래, 뭐,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선생님한테 지금 이 시기에 누가 나한테 보내준 사람인가? 천사인가?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좀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일이 나한테 가져다 줄 변화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근데 좀 마음이 아프게 올 것 같아. 선생님이 이 사람을 안 보고 막 그럴까 봐. 나에게 가져다 줄 변화. 두 개 같이 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고 되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니까 그렇지. 그건 너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쵸?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선생님은 그 사람과 아마 되게 다른 성향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런 분일 선생님이 귀인일 것 같아요. 근데 와, 선생님 아까는 제가 혹시 애정 문제로 힘드신가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 선생님이 여자분이시고 정말 이별을 했거나 애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드신 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선생님이 이분을 따라서 어디 막 다녀. 막 활동적으로 활동을 해. 근데 애정운이 풀립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 친구 진짜 놓치지 마세요. 아니면 이 친구가 아니면 만약에 이 친구가 그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연애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진짜 아닌데요. 근데 지금 선생님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정말 나한테 애정을 기반으로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막 등산 가자 아니면은 뭐 이번 주에 뭐 러닝 하자 이렇게 하다가 아,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좀 저렇게 좀 냉정하게 하고 나한테 아픈 말만 해. 나는 진짜 지금 힘든데.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러브. 그 이제 두 분이 남사친 여사친 사이시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성이 아니시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분이 선생님의 연애운을 좋게,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연애운이 좋게 되던가, 아니면 이분이랑 맺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에는 약간 남과 나를 되게 비교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의견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듣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운이 풀리거든요. 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되게 나랑 다른 의견? 약간 좀, 이분도 좀 세게 말할 것 같아서, 이 선생님의 귀인이. 오늘 귀인을 본 게 아닌데, 좀, 카드가 선생님 완전 귀인으로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서로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싸우지 말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입장이 다른 건데, 아, 제 말도 일리가 있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고 그 얘기를 좀 반대 의견, 선생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들어봐서 뭔가 참여를 하고 행동을 해보시면 운이 좋게 풀리고, 선생님의 이성운이 더 좋아진답니다. 예,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저는 결혼도 했고 혹은 저는 왜 오래된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사회 운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 기인을 따라서 어딘가 갔을 때 내가 어떤 계약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회 운이라고 한다면 저희랑 한번 일해 보실래요? 이 일 한번 맡아볼래요? 우리 언제 나중에 한번 이런 식 계약운이나 어떤 그런 좀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협업을 하게 되는 기회를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거든요. 네, 그걸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지금 애정 문제 일 확률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나는 애정 문제는 아니다. 뭐, 진짜, 일을 지금 못 구해가지고 힘든 상황이다 하시면, 이 사람을 따라서 막 일을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취업을 한다던가, 이직을 한다던가, 계약을 한다던가 그런 운이 좀 좋게 작용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좀 활동적으로 해서 하는 느낌이지 집에서 혼자 막 이렇게 이력서만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선생님을 위한 행운과 조언을 보면은 선생님한테 지금 되게 강력하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너무 안정지향적이라던가 선생님만이 생각했던 내가 좀 오랫동안 끌고 왔던 나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어떤 일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르다?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 아까 그 친구분을 예로 들어서 그 지인분을 예로 들어서 내 것이 옳아라고 했던 고집했던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천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을 좀 찾아봐. 좀 더 위험을 감수해봐. 네가 나는 정말 내향적이고 집순이고 뭐 사람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어플로 만난다던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해서 밖에서 만난다던가 정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나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나랑은 안 맞아. 난 그런 쪽은 아니야라고 했는데 어플로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서 그동안 도전해보지 않았던 걸 12월에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를 좀 조언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채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생길 일을 보기에 앞서서 현재 나의 상황, 에너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와, 근데 제가 진짜 참 이상한 게 오늘 이 카드 지금 1, 2, 3번까지 리딩을 순차적으로 찍고 있는데 이 카드가 지금 3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를 보진 않아요. 이 세 가지의 어떤 조합을 보는데 진짜 제가 이번 카드도 이 얘기를 드렸지만 수석 역행 지금 시즌이래요. 11월 말까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좀 변화가 많고 뭔가 장애가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왜 이렇게 뭐 저를 예를 들어서 저는 택시에서 캐리어를 처음으로 놓고 내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가방끈이 갑자기 끊어졌고요. 백팩의 가방끈이 갑자기 뭐 상담 중에 책장에 있는 제가 올려놓은 오브제들이 막 쏟아진다든지 모니터 고장나고요.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소송 역행 기간에 그걸 좀 많이 받는 분들이 있대요, 영향을. 그런 선생님도 약간 그런 느낌 때문인지 이게 껴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일적으로 되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고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되게 바쁜 시즌이라든지 올해 안에 뭔가를 좀 마무리를 짓고 성과를 내야 돼요. 이래서 되게 열심히 바쁘게 지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과 결혼했어요. 저는 연애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아니면 연애를 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변화에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에너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열정 만수로 연말인데 이런 흐름을 좀 잘 안 타시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영향을 잘 안 받으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선생님한테 올해 안에 생길 좋은 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 제가 다 좋은 일 쪽으로 좀 리딩을 하고 있지만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언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와우 선생님은 확실히 제가 연애 쉰지 오래됐나?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애를 쉰지 오래됐다고 하시면 나 올해 안에는 연애를 해야겠다. 이 내가 긴 연애 휴식기를 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뭔 소리야. 나는 올해 연애했고 헤어졌는데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분들이다 하시면 선생님은 재회운이 들어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와, 내가 지금 재회를 보는 게 아닌데. 선생님,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 속마음이랑 재회원이 있거든요. 갑자기 지금 막 얘기해. 홍보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재회원이 좀 확실히 들어온 느낌이라, 지금 보시면 666, 그러고 우리 저지먼트 카드인데, 이것도 15번인가? 이거 20번이나 죄송해요. 제가 이걸 모여오지는 못해가지고 20번인데,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대표적으로 재회운, 이게 좀 뭐랄까 과거의 인연이 들어올 때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재회 운 들어올 때 저지먼트도 그렇고 식스컵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되게 좀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누가 나를 좀 지켜보고 있고 걔 잘 지내나 그때 걔 되게 좋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애정운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연락이 끊긴 회사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 회사죠. 그만둔 회사 혹은 이제 헤어진 친구, 연이 끊긴 친구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 건 아닌데 뭐 추가로 보진 않겠습니다만 뭔가 누군가 나한테 이것도 그렇고 뭔가 일을 나눠준다던가 내가 기존에 했던 그 거래처, 업체, 그 전에 회사 이런 데서 야, 너 이번에 일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요즘 일하고 있니? 아니면 재입사 할래? 라든지 과거의 고객, 연락이 끊긴 저로 치면은 이제 단골 고객님들이 다시 온다던가 아니면 그 전에 왔던 분이 선생님 저 그때 그거 너무 잘 맞아서 다시 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인연이 소환된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이게 회사라고 해도 나한테 그 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던가 재입사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적으로도 그 전에 우리 같이 일했었는데 그 계약을 다시 하자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 계약직이거나 프리랜서인데 계약을 연장해야 된다. 이게 좀 마무리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너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일을 하는 손님이 있는 일, 아니면 인기가 있는 일, 이런 게 하시면 선생님이 입소문이 난다던가, 기존의 고객들이 많아진다던가, 나한테 일자리가 들어온다던가, 요런 식으로. 네, 그렇게 좀 너무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일인데, 이 일에 대한 디테일 좀 더 볼게요. 와, 이거 뭘까? 선생님은 운이 되게 좋게 풀리는데? 올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 아까 다른 카드도 뽑고 싶었는데 이 카드도 제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에 대한 디테일 좀 더 볼게요. 디테일. 와우, 와우, 제 손이 참, 오늘 이거 보시는 분 2번, 3번 같이 보시려나? 비슷비슷한 카드를 어쩜 이렇게 78장 중에 딱딱 골라서 뽑을까요? 다 조금씩 겹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돼 있고, 와, 이게 연애운이 아니라고? 뭐지? 오, 선생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혹시 선생님이 여성분이면 아 진짜 연애 쉰지 오래됐거나 헤어진 사람 못 잊고 있거나, 남자 어디서 만나지?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리에서 상사분이 남자예요, 아니면 같은 일하는 동료가 남자예요. 그러면 이게 좀 해결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했던 일이 해결이 되는 거라, 만약에 이게 연애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종사하시는 일이 뭔가 동료나 그 업계가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성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계가 좀 다른 성의 비율이 훨씬 많은데, 내가 그거에 있어서 좀 다루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야. 근데 내 밑에 계시는 분들이 뭐 남성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좀 컨트롤하기가 동성과 이상의 그 전체적인 그 남초 회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느낌이라 내가 이거를 좀 관리하는 게 힘들었어. 이 사람들한테 일을 나눠주고 뭔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딱딱딱 관리하는 인사 업무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관리 업무가.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애운으로 우리 보자면 그 재회운이 들어오던가, 선생님이 내가 연애를 쉰 지가 오래된 분이에요. 그럼 그동안 막 일만 열심히 했어. 근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를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소개팅일 수 있겠죠? 소개팅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나갔을 때 흡족할 만한 이상형을 만납니다. 예,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소개팅 잘 안 되고, 막 별로예요. 저는 소개팅을 사귄 적 한 번도 없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요.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내가 그 사람도 날 괜찮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됐다. 드디어 이제 연애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느낌? 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이게 재회운이어도 그 사람이 선생님을 못 잊었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 아니면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래 네가 날 못 잊을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남성분과 관련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 그럼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한테 뭐 연애를 쉰지 오래돼서 뭐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일적으로 이제 남자 동료와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 뭐 이러면 그쪽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재회운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 여성분이시고 상대방이 남성분이다. 아니면 남성분이신데 남성분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게 조금 재회가 가능한 그런 좀 느낌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이 나한테 되게 좀 자신감 있게 해주고 내 능력을 펼칠 수 있고 현실적인 기회를 주는, 소개팅의 형태든 뭐 직업의 형태든 이렇게 좀 주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좋아지는 일인데, 나는 왜 선생님, 이거 연애운인 것 같지? 잠시만요. 좀 더 디테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디테일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수석 역행을 자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변화 볼게요. 변화. 이미 자신감 빵빵 뿜뿜일 것 같은데, 그 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변화. 오, 와, 이거 진짜 연애운일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지? 잠시만요. 선생님에게 가져다 줄 변화? 와, 일단 자신감 뿜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막 일을 엄청 하시고 공부를 오래 하시고 해가지고 상황상 연애를 신지 오래됐고 진짜 일이랑 결혼한 케이스 막 이러신다고 하면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립되고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국내에 있어도 친구들이 막 주변에 살고 막 이래도 내가 너무 바빠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혼자서 진짜 되게 인고의 시간을 보낸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내가 좀 단절돼 있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요즘에 그게 좀 지쳤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멀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일을 너무 사랑하고 일이 바쁘고 난 그게 너무 좋기는 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아기도 있고 뭐 아니면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쓸쓸하고 혼자고 이거 다 내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버텨야 되는 그 인간의 그런 근원적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 그 시장에서 지금은 일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도 잘 되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생기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아니면 이게 진짜 연애운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내 인생을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 그러니까 매일 일 끝나고 막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나요? 막 제가 좀 과몰입을 했네요. 죄송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반자 같은 그런 반려자 같은 친구 혹은 연인을 만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이제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일 엄청 잘하고 막 이쪽 커리어 이미 선생님은 좀 유명하신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쪽 업계에서 그렇게 하면 뭐해? 돈 이렇게 막 쌓아놔. 근데 나는 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 이 맛있는 음식과 뭐 연말에 와인 한 잔을 즐길 정말 마음을 툭 터놓고 완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일적으로는 많이 동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막 크리스마스나 31일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로움과 이런 거를 좀 극복해내고 좀 다시 태어나는 느낌. 사실 이 카드가 막 불사조 이런 느낌 아닌데 저는 약간 불사조로 좀 보이기도 하고 이제는 좀 내 인생의 어떤 수호천사나 안내자 같은 참나 같은 어떤 존재가 사람이 아니죠. 존재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는 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겨.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문서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나는 연락의 형태로 보이는데, 선생님과 인연이 되시는 분이, 그분도 자기한테 되게 그 업계에 되게 한 자리를 하시는 분이실 확률. 그러니까 선생님만큼이나 잘난 사람, 그 급이 맞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고, 선생님한테 진짜 되게,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소탈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소설을 많이 봤나? 사실 전 소설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 다정하고 친근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우리가 잘 통하고 그래요. 그런 분과 인연이 되는 느낌이 운명적인 그런 인연을 만나는 느낌이 좀 난 드는데 네, 좀 그렇거든요. 그럼 선생님을 위한 조언, 행운과 조언 좀 볼게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천사의 조언가 왜 이렇게 끊어져요? 수성역행 첫도래가 됐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잠시만요. 일단 천사의 조언이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서 이게 뭘까?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아니 선생님이 뭔가 지금 되게 끝내야 할 일이 있거나 미뤄두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개팅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해볼게요. 소개팅이 기회가 들어왔어. 내가 오랜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야겠어. 그래서 올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잡아놨는데 일이 너무 바쁘고 그런 시기라 좀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데 약간 그 때와 아닌 때, 그러니까 지금 아닌 때, 맞는데 이거에 그 끝자락에 와 있는 느낌이고 곧 좋은 시절이 온다고 하거든요. 세렌디피티 카드는 그냥 인생에 되게 자잘한 행운들이 소소한 기쁨들 막 이렇게 소확행 이런 게 막 이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막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막 이런 날 있잖아요. 밖에 나갔는데
버스가 바로 내 앞에 와. 내가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가 갑자기 불이 켜져.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려고 기다리는데 내 앞에서 또 열려. 이런 행운들이 막 이럴 때 붕어빵 사는데 하나 더 덤으로 주셔. 막 이런 나날들이거든요. 축복을 받는 듯한 그런 타이밍이 좀 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바빠서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계속 미뤄두는 느낌이라서 아, 이게 언제 끝날까? 올해 안에 이제 생길 좋은 일이기 때문에 11월, 뭐 늦어도 12월 초중순 안에는 이걸 끝내고 이 행운의 길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길 때 우리가 이런 자잘한 행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선생님한테 잠깐 드는 생각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5분 정도 명상을 한다던가 좀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은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 시기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스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야기가 뭔가 내 상황과 잘 맞는다, 내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두시면 이런 행운 더 잘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생길 일 마지막 4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에너지 체크 먼저 해볼게요. 또롱. 뭘까? 선생님이 그동안 꾸준히 해온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일,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일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예를 들어 승진이라고 하면은 승진의 대상이 이번에는 내 차례였는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알게 됐다던가 아니면 이게 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선생님이 대상자인 걸 알게 됐다던가. 그래서 이번에 너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승진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 보너스가 뭐 상여금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일이 막 그동안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더 남았네? 아직도 올라야 될 게 있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좀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거나 폭로가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뭔가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게 조금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나셨다던가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지금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계신 어떤 에너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내가 더 열심히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니까 보완을 해야겠다라든지 그렇게 좀 열심히 뭔가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선생님한테 생길 일,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볼게요.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 장씩 펴. 이게 뭘까요? 어떤 일이 생기실까? 뭔가 선생님이 지금 좀 되게 열심히 뭔가 해오셨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버거움, 좀 지침, 이런 걸 좀 느껴서, 이제는 내가 좀 결정을 내려야겠다. 계속 해오던 거를 붙잡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던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생님한테 올해가 가기 전에 생길 일은 내 판단력과 어떤 통찰력,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그동안 지금 되게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 온 것 같은 그런 시기라고 느껴져서 이거를 좀 안고 가실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좀 아까도 좀 드러나고 폭로되고 몰라졌던 감췄던 그런 감춰졌던 비밀 같은 걸 알게 되는데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뭐 상여금이나 어떤 승진을 예로 든다면 내가 이제 승진을 하고 뭐 어떤 보상을 받고 일이 더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전문성이나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대상자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상이 주어지고 성과가 가져간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아야겠다라는 쪽에 결정을 해야 된다던가 선택의 좀 기로 앞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좀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놓고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뭔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좀 얽혀져 있다던가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볼게요. 선생님이 판단력과 통찰력, 어떤 리더십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여기서도 이게 좀 드러난단 말이지. 이게 좀 뭔가가 드러나고 제안이 들어오고 나에게 어떤 이런 걸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런 소식이나 이런 걸 좀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모사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게 좀 나한테 그래도 다행이다 좋은 소식이네 선생님한테 어떤 제안이나 금전적인 풍요로운 형태가 좀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이걸 잡을까 말까를 좀 고민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까 나온 그 악마 카드와 좀 연결을 해서 볼 때 이게 좀 나의 어떤 윤리나 어떤 철학, 감수성, 뭐 도덕관념, 신념 이런 거와는 좀 맞지 않는데 되게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유혹적인 제안이나 사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면 야 미쳤어 그 무조건 해 그 무조건 잡아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 길을 가는 걸 알게 됐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절세의 형태라던가 뭐 이제 좀 영수증을 좀 이제 가리해서 좀 더 이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의 일들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나 좀 관행 불법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관행 같은 근데 나는 되게 그런 게 싫고 좀 정도를 걷고 싶은 사람인데 남들은 다 이 길을 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걸 나 스스로의 어떤 그 가치관과 타협을 해서 이 길을 나도 걸을지 아니면 나는 내 길을 갈지 이거에 대한 좀 고민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나한테 어떤 행운의 편지고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잘 된다는 걸 알아. 빨리 간다는 걸 아는데 이걸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좀 진짜 유혹적인 어떤 되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끊기 힘든 그런 제안이에요. 내가 지금 또 이게 좀 너무 정도를 빵빵빵빵 걸었는데 약간 좀 지친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걸 빨리 갈 수 있는 법 아니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법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맞는 어떤 성공의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군가 나한테 알려준 그 지름길 아니면 내가 본 어떤 것들 그거를 잡는 게 타협의 이슈인 것 같아.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회를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잘 적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가려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던가 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타격을 준다던가 이런 건데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이걸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쩐 쪽의 성공이든 제가 말씀드린 게 선생님한테 맞는 성공이 따로 있고 저한테 맞는 성공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선생님만의 성공의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잘 될 일인데 좋은 소식이 오는 거고 이게 금전적인 거랑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고 내가 좀 내 꿈을 약간 이런 느낌도 든다. 꿈이냐 현실이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걸 타협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표와 현실과 나의 꿈을 안 놓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변화 한번 봅시다. 이건 되게 좀 사람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되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뭘까? 이게 나에게 가져다 줄 구체적인 변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난 이 카드 뽑으신 거 보고 12월 연말에 여행 가시나 이랬는데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시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이거 잠시만요. 가져다 줄 변화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가 봐. 이 유혹이, 이 제안이 진짜 무슨 선악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지으면서 이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이 유혹으로부터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되게 좀 특이하게 나는데 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믿고 선생님의 어떤 결정을 신뢰하는, 그래, 남들이 다 A라고 해도 난 B를 가겠어의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남들이랑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약간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그거를 좀 유혹을 물리치는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래블이, 저는 선생님이 여행 가시나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행을 뭐 앞두고 계신 분이나 어떤 출장이나 이런 형태의 좀 떠남과 돌아옴의 이슈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만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파리를 갔어요. 파리를 가도 내가 파리에서 느끼는 어떤 여행의 경험과 내가 느끼는 것과 선생님이 파리에서 느끼는 경험과 얻는 것이 다를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 크게 보면 태어나서 죽는 그런 여정이지만 그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은 선생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어떤 부담감들이나 책임져야 될 무언가를 안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위험을 감수하죠. 근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이 있나? 우리 막 그렇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 여행을 가면, 인도 여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은 영성적인 깨달음과 인생의 교훈을 얻고 삶의 방향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지만, 딱 봤을 때 좀 쉬운, 난이도가 쉬운 여행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 야 뭐 동남아 가, 아니면 좀 쉬운 여행지 어디 있을까, 뭐 일본 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인도를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담을 져. 근데 위험 부담이 없는 선택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을 믿고 이 길을 갔을 때 어떤 그 유혹과 어떤 스트레스, 감정적인, 정신적인 부담 이런 거를 떨치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나만이 걸어야 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어떤 구도자의 삶 같은 삶이나 이런 좀 활인업, 저처럼 상담 이런 거나 좀 명상가, 요가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종사를 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면 정말 뭐 힘든 길, 그런 길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뭐 보장된 성공의 길이 있어. 그렇지만 조금 더 위험 부담을 안고 뭔가 내 일을 시작하고 싶어. 근데 지금 너무 이 보장된 길 쪽에서 우리 쪽이랑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딱 그게 보장이 돼 있어. 그 길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한테 되게 좋고, 남들은 되게 축하하고, 그럴 만한 일이야. 근데 내가 그 둘 중에서 고민을 하고, 결국에 나의 인생에 맞는 길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보장된 길이 선생님의 여행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조금은 어려운 길을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리딩 보시는 분들 어떤 사연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너무 제가 리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냥 쓱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가시면 그것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심오하게 좀 읽혀진다. 예, 그래도 저의 여행과 선생님의 여행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 잠깐 이 삶을, 육체를 빌어서 여행하는 여행자로서 저도 저만의 길을 가고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길을 가게 될 텐데,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길을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게 올해 안에 결정이 되어질, 나에게 생길,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리딩, 더 좋은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리딩까지 준비를 하고 지금 예약을 걸어 놓고 갈 거거든요. 지금 세 개의 영상을 예약을 걸어 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상담을 할 수 없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뭐 치앙마이 여행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뭐 생업입니다. 돈을 벌러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이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11월 20일 날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홍대 행사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날 되게 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삶과 고민, 뭐, 사랑, 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모든 만남들이 다 그렇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멘트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인도에 가신 어떤 선생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 분을 스승님으로 이렇게 맞이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한 업을 이제 50년 넘게 종사를 하시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무리가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이별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분,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아쉽고 좀 미리 생각해도 벌써 슬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되게 좀 그럴 때 있는데 그런 아쉬움과 슬픔, 선생님이 이제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셨나 봐요. 근데 그 인도 그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아라.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나 너의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이, 근데 그분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리딩 중에 그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그때 딱 그분한테 필요했던, 그때도 이 오쇼젠 카드로 봤거든요. 그분이 이제 명상도 오래 하시고 영적 수련과 좀 관련이 있는 분이셔서 이걸로 조언을 한번 드리죠 하고 이 카드로 펼쳤다가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카드의 리딩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나 이제 선생님과 스승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서 딱 그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카드가 들려주는 리딩의 어떤 조언은 그 선생님이 선생님 속에 있는 선생님을 지금은 만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인생의 어떤 큰 고민, 전환점 앞에서 선생님의 내면에 있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딱 그 내 안에 있는 신성, 부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인생의 스승들과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뭐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 사람들의 말 속에서 어떤 정말 우연치 못한 기회 속에서 정말 좋은 조언과 인생의 교훈을 늘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날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좀 많이, 연말 되면 좀 괜히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내 나이를 좀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싱숭생숭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어떤 시기가 되든 우리가 뭔가 고민이 있고 답이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게 보이지 않을 때 그거를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어떤 인터넷 기사나 이런 유튜브 영상 속에서 답을 구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거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직감적으로 딱 떠오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생과 어떤 어드벤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생은, 뭐,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인생은 A와 C 사이에 B였나? 죄송해요. 제가 또 이렇게 명언 모으는 걸 좋아하면서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벌스와, 뭐였지? 데스인데? 맞다. B와 D 사이에 C다. 이거예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다. 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 왜 저러죠? 죄송해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그 기로에 놓였을 때 늘 놓이죠 뭐 맨날 놓이는데 선생님한테 가장 맞는 선택을 해 나가는 그런 삶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와서 리딩을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